자, 그 다음에 X2년도가 됐어요. 시장성 없는 매도 가능 증권 A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계속 평가를 못하는 거고,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증권 B의 공정가치가 57,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처음에 샀을 때 5만 원, 1년도 말에 만 원 해서 지금 6만 원짜리가 됐죠. 근데 이게 올랐는데 떨어졌어. 3,000원 떨어졌죠. 그럼 내려. 매도 가능 증권 B를 3,000원을 내려요. 그러면 6만 원에서 3,000원 내렸으니까 57,000원짜리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이때 쓰는 이름이 아무 일이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인데 평가 이익이 먼저 있잖아. 버티고 있죠.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없애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범위 내에서 이게 많죠. 3,000원만 갖다 쓰면 돼요. 이렇게. 요거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예요. 먼저. 이게 되셨죠?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저기 자본 배우셨을 때 이런 거 들으셨죠? 절대 같이 못 나오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절대 같이 못 나와요. 얘가 나올 때 얘가 있으면 얘를 먼저 지워야 돼. 얘가 나올 때 얘가 있으면 얘를 먼저 지워야 되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마찬가지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 하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생긴 상황에서 이익이 있으면 먼저 지워요. 부족해? 그러면 그때 이제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년도가 됐어요. X3년. 매도 가능 증권 B를 6만 원에 이제 처분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이거죠. 이게 생겼다가 손실이 생긴 상황이면 일단 갖다 쓰고 지금 여전히 이쪽에 7,000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이제 내다 팔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빼야지 이제. 매도 가능 증권 B를 내다 파는데 얼마를 없애야 되겠어요? 5만 원, 6만 원 잡혀 있다가 3,000원 제거시켰기 때문에 57,000원 잡혀 있는 거죠. 그거를 6만 원을 판대. 57,000원 뺄게요. 그리고 6만 원을 받습니다. 돈은 6만 원 받을게요.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57,000원짜리가 날아가고 6만 원을 받으니까 3,000원 이익 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바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생겼죠. 갖다 썼죠. 남은 것을 마저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처분할 때 정리하려니까 손상 차손이 생기거나 처분 시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정리하려니까 매도 가능 증권 줄여서 쓸게요. 평가 이익 7,000원 남았죠. 7,000원. 이렇게 마저 다 갖다 써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양쪽을 채웁니다. 여기 67,000, 여기 57,000이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만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 회계 처리의 논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사고 팔고 할 자산이니까 금방 사는 자산이니까 그냥 이익이 나면 바로 평가 이익 잡고 수익에 손익에 반영하고 손해 나면 바로 떨어뜨려서 손실에 반영하고. 근데 얘는 좀 오래 갖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더라도 순이익에 반영하지 말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자본 항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플러스로 잡고 있다가 떨어지면 그 플러스를 다 갖다 쓰고 부족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말 내다 팔 때 처분할 때 이걸 마저 정리해서 처분 손익에 반영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해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이게 단순한 상황이니까 시험은 이 정도 나옵니다. 올라가면 늘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떨어지면 내리고 손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손실이죠. 이익을 먼저 갖다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손실이야. 그래서 그 상황이 여기 옆에 이제 써 있네요. 해설해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57,000원으로 떨어졌는데 48,0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상황에서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6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얼마로 떨어지냐면 그 얘기가 아니지. 여기까지. 자, 일단 만 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지금 6만 원짜리인데 이게 얼마로 떨어지냐면 조금 떨어지면 갖다 쓰면 되는데 4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얼마가 떨어졌냐면 12,000원이 떨어졌거든요. 자, 이제 12,000원 떨어졌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없앨게요. 매도 가능 증권 B를 12,000원을 제거시켜요. 근데 갖다 써야 될 게 얼마밖에 없어요? 10,000원밖에 없잖아.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줄여서 쓸게요. 이걸 10,000원 갖다 써서 없애버리고도 부족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때 쓰는 이름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2,000원 이렇게. 요 이름. 이게 많으니까 갖다 쓰고 여기가 7,000원 남지만 더 많이 떨어지니까 다 갖다 쓰고 부족하니까 손실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처럼 이제 팔아볼게요. 팔을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이제 얼마 남았냐면 60,000원짜리가 48,0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럼 이제 48,000원 남은 거지. 마저 갖다 써서 없애버릴게요. 48,000원 이제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돈은 받는데 현금은 60,000원 받겠죠. 그리고 바로 처분 손익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남아있는 얘 있잖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정리해서 없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0원을 없앱니다. 그리고 양쪽을 채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60,000원, 여기가 50,000원이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10,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 많으면 갖다 쓰면 되는데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갖다 쓰고 손실이 생기고 또 그 이후에 이익이 생기면 이 손실을 없애고 이익이 생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봐두셔야 되고. 요거를 단기 매매증권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요 화면을 그대로 놓고 이쪽 거 하고, 이게 만약 단기 매매증권이면 뭐가 달라지는가 봅시다. 자, 이쪽 라인만 보시면 되겠죠? 이거 무시하고,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고, 줄여서 쓸게요. 50,000원. 현금 50,000원. 자, 그런데 이제 12월 말에 단기 매매증권이 60,000원 튀었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10,000원 올리면 되지. 그리고 이쪽에 쓰는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죠. 자, 얘는 진짜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손익계산서상의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는데 다시 떨어졌네요. 3,000원. 그러면 빼야지. 단기 매매증권을 3,000원 줄이고 이때 쓰는 이름은 그냥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이게 두 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3,000원. 그래서 첫 번째 연도는 오르니까 수익 잡고 다음 연도는 떨어지면 또 비용 잡는 거야. 비용, 영업의 비용. 자, 그리고 이제 내다 팔아볼게요. 현금 60,000원 받고 파네요. 현금 60,000원. 없어져야 되는 단기 매매증권은 60,000원 잡혔다가 3,000원 줄였으니까 57,000원일 거고. 그리고 57,000원짜리를 60,000원을 팔았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3,000원. 자,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개를 다 비교해 보면요. 이런 자산을 취득해서 벌어들인 손익의 차이와 이런 자산을 사서 벌어들인 손익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요. 이제 잡아보세요. 여기 아직 수익이 생긴 게 아니죠. 플러스로 잡아놨어. 그 다음 플러스 일부 갖다 썼어. 그리고 처분할 때 이걸 완전히 다 정리하고 처분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처분 이익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얘 보니까 얘는 일단 첫 번째 연도에 평가 이익 10,000원 잡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 손실 3,000원 잡았죠. 세 번째 연도에 다시 처분하면서 이익 잡았죠. 그럼 결국은 뭐야? 이익 10,000원, 손해 3,000원, 다시 이익 3,000원이니까 결국은 얘도 10,000원인 거야. 길게 놓고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이익은 똑같이 10,000원인데 얘는 그때그때 이익 나면 이익 잡고 손해 나면 손해 잡고 이렇게 하라는 거고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익 나도 이익으로 잡지 말라니까. 그냥 플러스로 놔. 자본 항목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면 그걸 갖다 쓰고 부족하면 마이너스로 놔.
하다가 마지막에 내다 팔 때 정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좀 투자할 주식이고, 예를 들면 회사가 자금이 좀 남아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의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팍 튀어봐요. 주가가 팍 튀면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얘가 단기에 손익에 반영이 되면 손익이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손익이 늘면 그만큼 배당을 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요. 그럼 배당해야 될 돈이 갑자기 커졌잖아. 영업활동도 아닌데. 그럼 배당 압력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영업 잘하고 있는데 주식 잘못 투자해서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럼 얘 때문에 영업수익이 훅 떨어지잖아. 그래서 원래는 얘도 얘들처럼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영업에 수익 넣었다가 영업에 비용 처리하면 맞는데, 이제 경제단체에서 이런 투자한 주식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오르면 배당 압력이 들어오고, 떨어지면 영업 이익에 손해를 미쳐서 순이익이 작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상당히 오래 갖고 있을 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순이익에 반영하지 말고 자본 항목에 플러스로 놨다가 배당 압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떨어지면 마이너스 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내다 팔 때 반영합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투자자산 연수문제 실기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날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600만 원을 현금 입금해서 국민은행 역삼지점과 당좌 거래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당좌 수표 용지, 약속금 용지 교부받았고 용지대금 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니까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시고, 금액은 600. 그리고 용지, 수표 용지 이런 것들은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0,000원. 대변에 모두 다 현금으로 나갔네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12월 말 이 회사는 작년도 1월 15일에 상장법인 KGB의 주식 10,000주를 1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월 달에 취득했죠. 주식의 공정가치는 작년 말에 주당 8,000원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연도 말에 13,00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올라갔네요. 단기말 이전에, 즉 취득했을 때 작년도 말 평가할 때 모두 다 회계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지금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이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샀을 때부터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었고 1억이고 금액은 뭐 현금 줬다 치고, 근데 이 주식이 10,000주인데 1억 원이니까 얼마씩이냐? 1억 원 나누기 10,000주를 하면 주당 10,000원씩이었어요. 주당 10,000원짜리였다. 그런데 주당 8,000원으로 2,000원씩 떨어졌으니까 이때 매도 가능 증권을 2천만 원만큼 이렇게 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올해 말이 됐는데 다시 13,000원으로 하나당 5,000원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시 매도 가능 증권을 5천만 원 이렇게 늘리는데, 바로 평가 이익을 잡을 게 아니라 평가 손실을 먼저 없애고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가 이제 평가 이익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31일자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 쪽에 있는 걸 쓰는 겁니다. 당좌자산 걸 쓰는 게 아니라. 금액은 5천만 원 늘리는데 그 전에 인식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하고, 그대로 남으니까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된다는 얘기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